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라뷰르에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용은 우리가 흔히 아는 거대한 용이 아닌 머리부터 꼬리까지 겨우 사람의 키만한 작은 드래곤이었습니다. 이 드래곤의 이름은 피에르였습니다. 피에르는 마을 외곽의 숲속에서 혼자 조용히 살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할까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라뷰르 마을 사람들은 드래곤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피에르가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피에르는 외로움을 느꼈고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피에르는 조심스럽게 마을로 다가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피에르는 마을의 작은 시장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는 과일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침 누군가 떨어뜨린 사과를 발견하고 한입 베어 물고는 얼마나 달콤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을의 어린 소녀 마리가 피에르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귀여운 드래곤이네. 마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피에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피에르에게 사과 한 개를 더 주었고 피에르는 마리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둘은 금세 친구가 되었고 마리는 피에르를 마을로 초대했습니다. 마리 덕분에 피에르는 마을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피에르가 친절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드래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를 환영했으며 피에르는 라뷰르의 새로운 친구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은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인근 숲에서 굶주린 늑대 무리가 나타나 마을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피에르는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의 작은 날개를 펼치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고 입에서 작은 불꽃을 내뿜어 늑대들을 겁주었습니다. 결국 늑대들은 피에르의 용기를 두려워하고 숲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피에르는 마을의 영웅으로 대접받았으며 사람들은 피에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마을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며 매일같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놀곤 했습니다. 피에르와 마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라뷰르 마을은 다시 한번 평화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에르와 마리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전파되어 용감한 드래곤과 그의 친구들에 대한 동화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에르와 마리의 모험은 사람들에게 두려움보다는 친구와 용기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마농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농은 항상 호기심이 많았으며 사람들의 이야기와 동화 속에 등장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마농을 사랑하였고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탐험 정신을 막지 못했습니다. 마농의 마을 주변에는 오래된 숲이 있었고 그곳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존재들이 산다고 전해지는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마농은 그 숲에서 놀던 중 반짝이는 빛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나비 같기도 하고 작은 요정 같기도 했습니다. 안녕,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 보이는구나. 빛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농이에요. 당신은 누구세요? 마농이 대답했습니다. 빛은 자신은 숲의 요정인 루미에르라고 소개하며 마농에게 자신과 함께 놀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농은 기쁘게 그러겠다고 응답했고 둘은 숲속 깊은 곳으로 떠났습니다. 숲의 안쪽에는 평소 마농이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부신 꽃들과 작은 동물들이 춤추고 있었고 나무들은 노래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마농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루미에르와 마농은 하루 종일 숲을 탐험하며 신비로운 생명체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둠이 서서히 다가왔고 마농은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루미에르, 집에 가야 해요.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거예요. 마농은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쉽지만 이해해요. 마농, 하지만 언제든 다시 찾아와요. 이 숲은 언제나 너를 환영할 거야. 루미에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숲에서의 모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마농은 부모님께 오늘 겪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마농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 이야기 속에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 마농은 종종 숲을 찾아갔고 루미에르와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녀는 숲에서 마주치는 각종 판타지 생명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아이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마농은 또한 그녀의 모험담을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며 꿈과 상상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마농이 자라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숲에서의 모험은 언제나 그녀의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숲은 그대로 남아 새로운 만홍을 기다리며 속삭임을 이어갔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만홍의 용감한 모험은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라 피에르라는 아름다운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밭은 마을의 중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지만 전설에 따르면 포도밭에는 마법이 깃들어 있어 그 포도로 만든 와인은 세계 최고라고 전해졌습니다. 주인인 엘로이즈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포도밭을 공개하면서 많은 사랑과 경애를 받았습니다. 포도밭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언제나 신선했고 그곳을 둘러싼 공기는 달콤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소년 자크는 이 포도밭을 방문했으며 그곳에서 엘로이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포도밭은 정말 마법 같은 곳이네요. 자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엘로이즈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이 포도밭은 특별하단다. 여기서 자라는 포도는 그 자체로 마법이지. 라고 상냥하게 답했습니다. 엘로이즈는 자크에게 포도밭과 와인 제조의 비밀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라 피에르 포도는 1년 내내 자연의 튤립, 제스민, 로즈메리 같은 허브들과 함께 자라며 비와 태양을 적절히 받아들여 최상의 상태로 자라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로이즈는 할머니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노래를 불러 포도들의 건강과 성장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자크는 해가 질 무렵까지 포도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엘로이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크는 이 마법 같은 곳에 더 자주 방문하고 엘로이즈를 도우며 와인 만드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자크는 마을에서도 가장 와인을 잘 만드는 법을 배운 젊은이가 되었고 엘로이즈의 신뢰를 얻어 포도밭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엑셀런트라는 와인은 빠르게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을 찾아와 자크의 마법 같은 와인을 맛보곤 했습니다. 자크는 언제나 엘로이즈의 할머니가 가르쳐준 것을 잊지 않고 포도의 진정한 마법은 자연과 사람들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였습니다. 마을의 다른 젊은이들도 자크를 본받아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서로 함께 도우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크와 엘로이즈의 포도밭은 지금도 그 마을에 남아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가장자리에는 울창하고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항상 안개로 덮여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그림자의 숲이라 불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숲속에는 마법의 생물과 사라진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자 외에는 아무도 숲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마을에 루라는 이름의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는 용감하고 호기심이 많아 그림자의 숲에 대한 마을의 전설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루는 작은 가방에 빵과 물을 담고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루는 주변의 모든 것이 마법처럼 보였습니다. 나무는 높고 잎은 에메랄드 빛을 띠며 바닥은 부드러운 이끼로 덮여 있었습니다. 루는 길을 따라가다가 반짝이는 작은 불빛을 발견하였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루는 불빛을 따라갔고 작은 요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정들은 루를 보며 웃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곳에 온 것을 환영해 용감한 소년아, 한 요정이 말했다. 이 숲은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 우리와 함께라면 그 비밀을 풀 수 있을지도 몰라. 요정들의 도움으로 루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마법의 생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래하는 새, 말을 하는 여우, 그리고 우아한 유니콘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루는 이곳저곳을 탐험했습니다. 어느 날 루는 숲 한가운데에 있는 오래된 돌문을 발견하였습니다. 돌문에는 낡고 흐릿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자, 이 문을 열지어다. 루는 스스로의 용기를 믿고 문을 밀어 보았습니다. 문이 서서히 열리며 눈부신 빛이 루를 감쌌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루는 놀라운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눈앞에는 황금빛 호수가 펼쳐져 있었고 그 호수 중앙에는 신화에 나오는 보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루는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새로운 친구들로부터 배운 지혜와 용기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결국 루는 그림자의 숲을 무사히 빠져나왔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모험담을 이야기하였고 루의 이야기는 마을 전역에 걸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숲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새로운 탐험과 모험의 장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루의 모험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그림자의 숲은 마법과 용기의 상징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림자의 숲에서의 모험은 끝났지만 그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의 동화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루의 이름은 용기와 탐험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남서부의 아키텐 지역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고요한 숲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바닷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로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자연을 사랑하는 한 소년, 루카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비밀스러운 친구가 있었으니 바로 자고새인 피에르였습니다. 피에르는 특이한 자고새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루카스와 피에르만의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매일 바닷가나 숲속에서 모험을 즐기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루카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다 저편에 거대한 해파리 왕국이 존재하며 그곳에는 모든 생명이 하나된 평화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카스는 피에르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그 신비로운 세계를 직접 보고 싶어졌습니다. 피에르는 루카스를 돕고 싶었지만 바다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여행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피에르와 루카스는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거센 물결과 강한 바람을 헤치고 피에르는 루카스를 자신의 등 위에 태운 채 바다를 건넜습니다. 여정 중에는 날카로운 암초와 거대한 물고기들이 그들의 길을 막기도 했지만 두 친구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며 끝내 바다 저편의 신비로운 세계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피에르가 말했던 대로 해파리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왕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낯선 여행자에게도 환영의 인사를 건네며 그들에게 마법 같은 축제를 보여주었습니다. 해파리들은 형형색색으로 빛나며 물속에서 춤을 춘 듯이 움직였습니다. 루카스와 피에르는 이곳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감탄하며 마법 같은 경험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겠노라 다짐했으며 피에르 역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들은 해류를 타고 마을로 무사히 돌아왔고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본 광경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세계는 이제 두 친구의 가슴속에 특별한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루카스와 피에르는 바닷가에서 만나 자연의 소중함을 나누었고 그러한 모험을 가능하게 해준 피에르에게 끊임없는 고마움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는 오랜 세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가슴 가득 남아 자연의 신비함과 우정의 의미를 후대에 전하게 되었습니다.